안녕하세요, 레덕입니다. 오늘은 브라보텍의 빅타워 케이스죠. 가디언 1200M과 1140M을 같이 동시에 그냥 리뷰를 해볼 거예요. 왜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느냐, 요 두 제품이 전면에 있는 펜 크기 말고는 다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1200M 모델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요 1140 얘는 약간 깍두기의 개념으로다가 설명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한번 보시죠. 브라보텍 가디언 1200M과 1140M 제품의 가격은 6월 9일 기준 샵다나와 최저가는 1200M이 121,000원, 1140M이 111,000원대로 약 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두 제품의 차이는 딱 요 안에 있는 전면 펜밖에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이 브라보텍 그 댓글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아무튼 140mm 펜 3개 제품을 사용할지 200mm 펜 2개 달린 제품을 사용할지 소음과 쿨링 등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케이스의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브라보텍 가디언 요 1200M 케이스는 너비가 240mm, 깊이가 515mm, 높이 521mm로 빅타워 치고는 높이가 살짝 낮고 깊이는 살짝 깊은 그런 제품이에요. 빅타워 케이스들이 원래 크기가 다 지멋대로라서 솔직히 이게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이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봤을 때는 조금 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140M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놓고요, 1200M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케이스의 강판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끈한 그런 강판이 아니라 약간 사포 같은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케이스를 받자마자 요 옆에 뭐가 묻어 있어가지고 제가 물티슈를 이렇게 쓱쓱 닦았거든요. 근데 물티슈 천이 죄다 붙어가지고 테이프로 일일이 제거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요 강판의 느낌이 조금 색달라서 개성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완벽한 메쉬 디자인으로 시원시원한 외형을 연출하고 있고요. 스펀지식 먼지 필터가 따로 붙어있진 않지만 타공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 있어서 어느 정도 먼지가 걸러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측면도 마찬가지로 타공이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것저것 많이 배치된 게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만 있는 모습인데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단자, USB 3.0 2개, 2.0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상단 먼지 필터는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똑딱이식은 아니고요, 케이스 내부에 물린 부분을 이렇게 안쪽에서 톡 밀어주면 위로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걸 물로 씻어주면 아주 기분 좋게 세척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좌측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강화유리에 별도의 프레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요 셰시에다가 스탠드오프로 직접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강화유리에다가 프레임을 조금 더 덧대주면은 더 고급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가격이 너무 좀 비싼데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대쪽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포같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까끌까끌해요. 어릴 때 이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겁나게 무거워요. 이 철판 자체가 이게 들었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무겁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요 PCI 가드는 8개 모두가 일회용이 아니에요. 다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탈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저 킷, 여기다 장착할 수 있는 라이저 카드 킷 요거도 지금 위치해 있고, 그리고 파워가 좀 독특한 게 하드베이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얘는 요걸 분리를 해가지고요, 파워를 여기다 껴가지고 안쪽으로 요거 뒤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옆판 열어서 일로 파워 넣고 여기다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 하단에는 슬라이드식 파워베이 먼지 필터가 보이고요, 하드 연결을 위한 바닥면 타공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고정된 이 하드베이는 지금 보시는 상태에서 전면 베젤 쪽으로 조금 더 당길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묵직한 느낌의 케이스인데요, 옆판을 한번 까고 이 친구의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텍 1200M, 1140M 타이탄 글래스 모델은 마이크로 ITX, 마이크로 ATX, ATX, EATX,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SSI EEB 규격의 마더보드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냥 나와 있는 마더보드 다 때려박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차별 없이 모두 품어주는 엄마 같은 그런 케이스죠. 제품 설명서와 각종 나사료들은 요 안에 하드베이 안에 무지박스, 여기 있는 요 무지박스에 이렇게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보텍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가격대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보통의 케이스들은 그냥 나사 비닐로 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케이블 타이로 찍 하고 고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감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 내부를 보시면 이 윗부분이 그냥 텅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 손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상단에 이렇게 라디에이터를 달았을 때 제약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선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로 빼도 되고 일로 빼도 되고 일로 빼도 되고 뭐 빼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케이스 내부를 딱 보시면 아무래도 요 전면부에 달린 이 거대한 요 펜에 눈이 가실 텐데요. 1200M 케이스는 전면부에 200mm 펜 2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140mm 펜 1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0mm 펜은 풍량은 75.8 CFM으로 준수하지만 풍압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요. 후면 펜의 경우 풍량은 59.8 CFM으로 200mm보다 낮지만 풍압은 상황이 조금 더 낮네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1140M 같은 경우는 이 1200M과 후면 펜은 동일한 사양의 펜이고요. 전면에 200mm 펜 2개 대신에 140mm 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200mm 펜 2개가 좋을지 140mm 펜 3개가 좋을지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케이스 모두 기본 펜 RGB 동기화가 지원이 되고요. 케이스 IO 포트 버튼을 통해 원하는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제 펜 확장성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200M과 1140M 모두 전면에 120mm 3개나 140mm 3개 혹은 200mm 2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은 120mm 펜 3개 혹은 140mm 2개를, 후면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 140mm 펜을 떼어내고 120mm 펜 1개를 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20mm 펜으로만 구성을 한다면 최대 7개를 구성할 수 있고요. 140mm 펜으로만 구성한다면 6개를 구성할 수 있어서 시스템 펜 확장성은 빅타워답게 굉장히 준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빅타워답게 수냉 쿨러 지원도 굉장히 빵빵한데요. 쿨러는 전면에 120mm, 140mm, 240mm, 280mm, 360mm까지 지원을 하고요. 상단에도 120mm, 140mm, 240mm, 280mm, 360mm까지 지원을 합니다. 후면에는 120mm와 140mm를 지원하니까 솔직히 그냥 시판되는 쿨러 엔간하면 그냥 다 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고급형 메인보드에 달린 두꺼운 방열판과 간섭이 날 수 있으니까 구매 전에 상품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고객센터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싫어도 그냥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공랭 CPU 쿨러를 최대 178mm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모든 타워형 쿨러를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크다는 커세어 A500이나 농협 같은 쿨러도 그냥 무리 없이 들어가는 수치예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455mm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맨날 미들타워 케이스만 리뷰해서 200에서 300만 보다가 400 넘어가는 숫자 보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다들 아시죠? 300mm만 넘어가도 이미 충분한데 400mm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반대쪽 선정리 공간을 한번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쪽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위쪽에 뻥 뚫려 있죠? 이거 덕분에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선이나 일로 넘겨야 되는 선이나 굉장히 자유롭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케이블 타이 홀이나 타공 등이 진짜 큼직큼직하게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빅타워 케이스지만 마이크로 ATX 보드를 위한 타공도 빼놓지 않은 그런 모습에 그냥 불알을 탁 치고 갑니다. 선정리 공간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케이스 철판과 약간 층이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공간의 깊이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케이블을 굵게 뭉쳐도 옆판을 닿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리 공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요 펜컨은 해자입니다. 일부 케이스는 펜컨 달아도 자사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해놔가지고 약간은 뭐 계륵 같은 느낌, 달아주긴 할 텐데 쓸려면 내 허락 먹고 써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다면, 우리 간라보텍께서는 전용 단자가 아닌 4핀 단자를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140M은 여유분 2개, 1200M은 여유분 3개가 남아서 적절히 펜을 추가해 줄 수 있겠습니다. RGB 단자도 마찬가지로 1140M은 2개, 1200M은 3개가 남아있으니까 별도의 RGB 장치를 연결해서 예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구매할 펜이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연락해야 된다? 그래, 브라보텍 고객센터에다가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저장장치 확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후면으로 2개의 SSD 전용 베이가 위치해 있고요. 하드베이는 가이드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 바닥면에도 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드를 가이드에다가 2개, 그리고 요 바닥에다가 총 3개를 구성하거나
가이드에 SSD 2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SSD만 구성했을 때 최대 4개를, 하드만 구성했을 땐 최대 3개를, SSD와 하드를 혼합으로 구성하면 SSD 2개, 하드 3개, 혹은 SSD 4개, 하드 1개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소개를 했나봐요. 땀이 그냥 육수가 엄청 흘러내리는데 더워 죽겠네. 어쨌든 간에 케이스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 저희가 소음만 한번 측정을 해보고 조립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00mAh의 소음은 약 40dB 정도 나오네요. 1140M은 약 44dB 정도 나오네요. 네, 우선 하루가 지났습니다. 1140M에다가 조립을 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조립이 되어 있고요.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을 넣으면 그래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버튼, 리셋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요 RGB 모드 변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RGB 모드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200M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00M을 조립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얘는 지금 보드가 에이펙스라서 램 슬롯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쿨러가 지금 크라켄이라서 얘 쿨러를 따로 다른 걸 달지 않았기 때문에 RGB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통해서 RGB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 총평입니다. 1200M이나 1140M이나 둘 다 굉장히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깔끔한 디자인과 RGB 펜, 거기다가 라이저 키까지 지원을 하고 뒤편에 있는 선정리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조립하기 편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